안녕하세요. 분당 청솔 한경은 강사입니다. 어려워지는 국어에 준비하시느라 힘드시죠? 학생들과 함께 발맞추어 아이들의 성적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수업을 늘 준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부분들을 사실은 잘 알지 못하고 준비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사실은 수업적인 부분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있지만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놓치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더 철저하게 분석하고 그것들을 수업과 자료에 녹여내려고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 학원에서 준비하고 있는 커리큘럼이 무엇인지 먼저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국어가 매우 어려워졌다라고 하는데요. 일단 지문의 길이가 길어지고 다양한 지문들이 나오는 그 상황에서 우리 아이들이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제일 먼저 기초가 단단한 학생이 어떤 유형이 나오건 간에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념에 충실한 수업, 그래서 아이들이 개념을 제대로 쌓고 그 개념을 활용해 나갈 수 있도록 기초에 탄탄한 학생들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수능의 출제 원리 그리고 내신에서 나오는 문제들의 출제 원리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수업에서 무엇보다도 아이들이 그냥 느낌으로 즉흥적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출제위원들 그리고 작품 안에서 작가가 글을 써 나가는 글의 구조와 원리를 아이들이 알 수 있도록 수업 안에서 그리고 자료 안에서 그것들을 해결해주는 수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야 더 다양하게 나오는 지문들에 아이들이 해결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성적을 올리는 그런 수업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수업에서 중요하게 담고 있는 부분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개념을 확실히 잡는 수업. 자, 개념이 탄탄해야 아이들이 무너지지 않는 점수가 나오겠죠. 그래서 개념에 충실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개념을 쉽게 전달하고 그리고 확인할 수 있는 테스트들로 매 수업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수능의 출제 원리를 파악하는 수업입니다. 출제 원리를 알고 접근해야 아이들이 조금 더 빠르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죠. 이건 학생들이 스스로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업 안에서 그리고 제가 만들어낸 교재 안에서 철저히 담아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요즘에 국어에서 가장 아이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부분은 시간의 부족입니다. 단시간에 빠른 시간 안에 독해를 하는 건 무엇보다 어려운 일인데요. 그렇다고 지금 고등학생이 많은 양의 독서를 해서 시간을 올릴 수는 없겠죠. 자, 수능에서 출제되는 지문들은 글의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 구조를 통해서, 글의 원리를 통해서 아이들이 빠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독해를 할 수 있도록 그 사고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수업과 과제 그리고 교재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간 계획과 수업 구성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고2는 내신과 수능이 함께 가야 한다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그래서 내신과 수능을 함께 대비할 수 있는 연간 커리큘럼을 구성하였습니다. 방학 중에는 수능에 좀 더 집중된 수업을 통해서 전반적인 국어의 능력을 향상시키고요. 새로운 작품에 대한 적응력들을 넓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신 기간에는 학교별 자체 교재를 통해서 학생들이 이 수업 안에서도 최대한 고득점을 얻어낼 수 있도록 이 정시와 수시를 한꺼번에 대비할 수 있는 수업을 구성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업 안에서 테스트를 통해서 학생들이 전주차에 배웠던 내용들을 확인하는 걸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자, 이 과정이 탄탄하게 되어야 학생들이 배웠던 내용들을 잊지 않겠죠. 자, 그래서 이 테스트와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실전 연습을 통해서 아이들의 실전 능력을 향상시키고 그 테스트에 대한 결과지를 부모님한테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결과에 대한 확인이 결과적으로는 아이들이 부족한 부분을 캐치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세심히 살펴서 아이들이 부족한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도와줄 수 있도록 클리닉 시간을 마련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 수업에서는 물론 수업에 대한 그 컨텐츠나 수업에 대한 강의력 이런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각 학생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들을 조금이라도 더 분석해내서 그러니까 각자 단계별로 학생들이 조금 더 그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나갈 수 있도록 신경을 쓰는 수업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바뀌는 입시 앞에서 불안해하는 우리 아이들과 함께 더욱더 최선을 다하는 강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황홀하다라는 건 일반적으로 뭔가 너무 좋은데? 뭐 이런 거, 그치? 긍정적인 의미에서 쓰는데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 근데 실종이라는 걸 좀 긍정적으로 뭔가 표현한 것 같은데 실종, 도대체 뭐가 실종을 했다라는 건가? 이 실종을 일단 키워드로 놓고 보셔야겠죠? 자, 그리고 이제 그 모의고사에서는 문제 풀 때 지문 보기 전에 뭐 보라 그랬어? 문제들 좀 훑어보라 그랬지. 그래서 이제 1번 보니까 1번 A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이거는 뭐야? 소설 나올 때 형식 관련된 문제와 내용에 관련된 문제 이렇게 두 가지의 유형의 문제가 나오는데 형식 관련된 문제는 표현법 그쵸? 시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은 소설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인물의 심리 사건 이런 것들이 담겨있지. 근데 늘 첫 번째 문제는 이거야. 표현법 내지는 시점. 그래서 여기도 보면 1번 다 읽을 필요는 없다 그랬지. 선택지를 이야기 속 서술자의 자기 고백적 진술이다 나왔지. 이야기 속 서술자라 그러니까 이거 뭘 의미하는 거야? 이야기 속 서술자? 뭐가 떠올라야 돼? 이야기 속의 서술자? 시점. 그치? 그럼 시점 중에서 이야기 속에 서술자가 있다 그랬으니까 1인칭 의미하는 거지? 1인칭 물어보는 거구나. 그럼 이 작품에는 뭐가 드러나야 돼? 나! 라는 표현이 드러나야 돼. 그쵸? 그래서 시점을 좀 살펴봐야 되겠구나. 이 정도만 확인해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2번 서술자가 관찰자의 입장이다. 이것도 뭐야? 이것도 시점. 그치? 그래서 이 소설에서는 시점에 관련된 문제를 많이 물어보는구나. 선택지를 다 읽어볼 필요는 없지만 이 소설에선 시점에 관련된 것들은 좀 체크 포인트 그치? 미리 읽으면서 파악을 할 필요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보시면 돼요. 3번 선택지도 봐봐. 장면에 따라 서술자를 달리하여 그치? 여기에 1번 선택지 그러니까 1번 문제에서 형식은 다 시점에 관련된 거 묻고 있구나. 그럼 안에서 내용들을 물론 살펴봐야 되겠지만 이 작품에서 시점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를 좀 하면서 봐야 1번 문제가 금방 해결이 되겠지? 그치? 자,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기억에 대한 이해래. 그럼 이게 밑줄 친 부분인 거잖아. 그치? 밑줄 친 부분에 대한 이해니까 이거 읽고 나서 우리가 해결해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3번 자, 시에서도 물론 이 보기 박스 되게 중요하다 그랬잖아. 소설도 마찬가지야. 자, 이 보기는 우리가 작품을 읽을 때의 해석의 기준의 역할을 한다. 해석의 기준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그냥 보기 읽으랬다고 훅 읽지 말고 정독하라고 그랬잖아. 그치? 이 부분만은. 자, 황홀한 실종에서 은혜원인 윤일섭은 벌써 누구 나오니? 인물 나오네. 윤일섭이라는 사람이 나오나봐. 내 직업이 은혜원이래. 그쵸? 이 인물. 자, 윤일섭은 승진해서 여러 번 탈락한 후 문 안쪽에 대한 집착을 보인다. 자, 윤일섭이라는 사람이 집착을 보이는 대상이 뭐야? 문 안쪽이래. 그치? 그래서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여기서 나오는 인물이 주인공 이 윤일섭인 것 같은데 얘가 집착을 보이는 거라 그랬으니까 작품 안에서 이 문 안쪽의 의미가 중요하지 않겠니? 그치? 인물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그래서 문 안쪽의 의미가 뭘까? 혹시 본문에 나오면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좀 신경을 쓸 필요가 있겠죠? 동물원의 새울탈이 안쪽의 공간까지 넘보게 된다. 얘가 문 안쪽에 집착했는데 심지어는 어디까지? 동물원의 새울탈이 안쪽. 안쪽. 우리가 그냥 우리가 글을 읽을 때 그냥 나와 있는 정보에만 너무 산발적인 정보에만 너무 집중하지 말고 얘네들이 뭔가 이렇게 정보들이 나열되어 있을 때는 분명히 관통하는 의미가 있다 그랬잖아? 자 보니까 문 안쪽이야? 새울달이 뭐야? 안쪽이야. 그치? 얘가 문 안쪽에 집착했다가 어디로 갔대? 새울탈이 안쪽까지 집착했대. 그러니까 얘는 뭔가 안에 되게 집착을 하고 있구나. 그치? 이 안이라는 단어가 좀 중요할 것 같아. 그래서 여기 부분에 너네들이 밑줄을 치면서 읽었었어야 돼. 그쵸? 자, 자기 스스로를 유폐하고자 하는 이런 행동은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는 자본주의적 질서 속에 순조롭게 편입되지 못한 자아가 지니고 있는 체제의 보호 속에 이런 말들이 나와 있는데 체제의 보호 속에 더 깊이 안주하고 싶어하는 욕망과 그와 관련된 불안감을 형성한 것이다. 그러니까 얘가 뭔가 앞쪽에 집착하는 건 뭐와 연결된 거래? 체제의 보호 속에 안주하고 싶은 거래. 뭐에? 체제의 보호.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 안이라는 얘가 이렇게 안이라고 집착하는 것, 안으로 집착하는 것은 결국엔 체제의 안주에 보호하고자 하는 얘의 내면적인 욕망이 내재되어 있다는 얘기야. 그치? 어렵긴 하지만 보기 안에서 이런 내용을 던져줬어. 그래서 우리가 작품을 읽을 때 일단 윤일섭이라는 사람이 나오지 않을까? 그치? 그리고 얘가 뭔가에 집착하고 있는 내용이 뭘까? 여기 문 안쪽이랑 연결되는 부분이 본문에서 어떻게 연결될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읽어주셔야 돼요. 알겠지? 응. 자, 그럼 이걸 바탕으로 해서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소설 우리가 읽을 때 뭐 인물 중요하고 사건 중요하고 그치? 그 사건에 대한 인물의 반응들 중요하다고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그치? 그래서 읽을 때 늘 인물들을 체크하면서 읽으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읽으면서 이렇게 구조도를 같이 그려나가는 게 좋아. 그래야 그림 속도가 좀 빨라져. 알겠지? 자, 그럼 같이 그리면서 제대로 읽었는지 보기에 있는 내용도 좀 참고를 하면서 보도록 할게요. 그의 대학 재학 시기 역시 학생 시위가 빈발하던 한일회담 진행기를 전후하고 있었다. 저기 그라는 인물이 나왔네. 누군지 아직 잘 모르겠어. 읽어봤지? 얘가 누구였니? 여기서 그가 누구야? 그치? 윤일섭. 그치? 자, 그런데 그 시위 이야기에 대한 그의 회상 가운데 분명히 어떤 심상치 않은 의식의 도착 증세가 엿보이고 있었다. 자, 이 그라는 인물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얘가 뭐래? 거기 보면 어떤 심상치 않은 의식의 도착 증세가 엿보이고 있었다. 이게 지금 그라는 인물이 나타내고 있는 갈등 포인트 아니야. 그 뭔가 도착 증세? 도착? 뭘까? 자, 그는 교문을 뛰쳐나가고 싶어 시위를 벌인 것이 아니라 학교를 다시 들어가려고 시위를 벌였노라고 하는 주장이었다. 자, 그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죠. 그치? 근데 얘는 뭐야? 도착 증세를 보이고 있대. 그럼 이거 약간 정신병적인 거잖아. 그치? 자, 그는 교문을 뛰쳐나가고 싶어 시위를 벌인 것이 아니라 학교를 다시 들어가려고 시위를 벌였나라고 주장했대. 그러니까 그 내용을 보니 보통은 교문을 뛰쳐나가고 싶어서 사람들, 너네들 학교 가면 어때? 막 뛰쳐나가고 싶잖아. 그치? 학교 막 들어가고 싶어서 막 시위하는 사람들 별로 없잖아. 근데 여기 보니까 학교를 들어가려고 시위를 벌였노라고 주장했대. 그러니까 얘 주장은 학교로 들어가려고. 자, 이 부분에서 너네들이 이제 다 읽었으니까 보기 내용하고 연결을 했다면 어디에? 자, 일단 그라는 인물이 도착 증세를 벌이고 있다는 어떤 사건이 발생했고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근데 여기에서 보니 얘가 학교 안으로 뭐 하는 거야? 밖이 아니라 안이라고 지금 강조했단 말이야. 그럼 이거 뭐랑 연결된 거야? 얘가 문안 쪽으로 들어가는 집착의 행위랑 연관 있어 없어? 있다고. 그치? 그래서 이 본문을 읽었을 때 얘가 밖이 아니라 어디로? 안으로 가고 있구나. 그치? 그래서
글을 읽을 때 물론 문학이긴 하지만 여기서 늘 얘기하지. 그러니까 이분법적인 어떤 표현들이 나타날 때가 있어. 이것들은 좀 너네들이 의식하면서 바라봐 주셔야 지문을 이해하기가 편해. 분명히 다양한 표현들로 나타나겠지만 여기서 이게 아니라는 표현으로 그치? 밖에서 어디로? 안으로 들어가려 한다는 행위가 결국은 얘 집착. 그래서 도착 증세라고 얘기하는구나 라는 게 연결이 돼야 돼. 이해 가시죠? 자, 이 본문 안의 상황으로 좀 더 구체화되긴 했지만 이 키워드들을 잡을 수 있어야 돼. 자, 그의 이야기는 언제나 교문을 뛰쳐나가려는 쪽이 아니라 그 교문을 다시 들어가려 했던 쪽에 기억의 초점이 맞춰지고 있었다. 다 똑같은 얘기네. 그치? 자, 이거 빠르게 읽어 나가시면 되고요. 자, 그 자신도 어쩌면 그걸 까맣게 망각해버리고 있는 것 같은 표정이었다. 기이한 의식의 전도였다. 자, 그래서 이 행위를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는 것, 얘를 뭐라고 했어? 여기 기이한 의식의 전도라고 얘기했어. 근데 여기서 하나 구분해야 될 게 있어. 지금 이 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단 말이야. 그쵸? 그는 이런 행위를 한대. 그리고 기이한 의식의 전도였다. 그럼 이건 도대체 누구 생각이야? 도대체 누구 생각이야? 우리 소설 읽었잖아. 그치? 인물의 중심을 두고 읽으라고 해서 얘네들을 읽었어. 그에 대한 것들을 알려줬어. 이걸 얘기해주고 있는 사람이 누구니? 일단 이 존재가 다르나. 그라는 인물하고 이 그라는 인물에 대해서 얘기하고 평가하고 있는 인물이 일단 다르구나를 의식할 수 있어야 돼. 그치? 자, 이게 서술자일 것 같아요. 하지만 윤일섭의 그런 도착은 그의 직장 생활에 대한 고충감과 불평 가운데서도 더욱 현저하게 드러났다. 이렇게 나왔죠. 그럼 여기서 이게 파악이 되네. 이게 누구야? 윤일섭이지. 그치? 그러면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누군가는 윤일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누군가인 거잖아. 그치? 그럼 제3의 어떤 인물이 하나 갖고 있는 거야. 그치? 이게 뭐겠니? 글을 쓰고 있는 서술자겠지. 그치? 인물과 서술자가 구분이 돼요. 구분을 해야 될 때가 있어. 그치? 그래서 여기서 이거를 구분을 해야 되고 여기서 이 그라는 인물에 대해서 얘기하고 기이한 의식의 전도였다라는 건 결과적으로 누구의 생각이야? 서술자의 생각이지. 그치? 그래서 이 서술자와 인물의 이 의식을 좀 구분을 해서 봐주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 기이한 의식의 전도였다. 여기 부분에다 밑줄을 치시고 이 부분이 왜 밑줄을 쳐야 돼? 서술자의 생각이거든. 서술자의 판단이 나와 있는 부분이거든. 그치? 그래서 그 부분. 소설에서는 서술자가 중심이 돼야 돼. 서술자 중심으로 글을 읽어줘야 돼. 자, 하지만 윤일섭의 그런 도착은 그의 직장생활에 대한 고충감과 불평 가운데서 더욱 현저하게 드러났다. 자, 직장생활을 더 현저했대. 그럼 얘의 도착 행세는 뭔가 밖이 아니라 안으로 집착하려는 경향이었으니까 직장생활에서 뭘 했겠니? 뭔가 안으로 뭔가 집착하는 게 있었겠구나라는 거를 알고 보면 지금 초반에서 이걸 읽었던 것보다 어때? 조금 더 빠르게 글을 읽어 나갈 수 있다고. 그렇지? 그래서 초반부에 나오는 인물의 어떤 관계, 이걸 제대로 파악을 해야 글 읽는 속도는 붙을 수 있어. 그렇지? 자, 그럼 읽어보면 학교 시절 이야기에 한동안 열을 올리다가 종종 자신도 모르게 그 은행 시절까지 훌쩍 말을 기약해버리는 일이 흔했는데 그렇게 되면 일섭에게는 이미 자신의 사고로는 도저히 수습할 수 없는 심각한 혼란이 야기되곤 했다. 뭔가 통제불능의 상황이 됐다라는 거지. 하지만 자, 여기 보자. 여기 쭉 서술이 되다가 여기서부터 뭐가 나왔어? 따옴표지. 그치? 이건 뭐야? 인물의 말이잖아. 대화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그럼 이제 이 대화가 나왔을 때는 뭐 신경 쓰라고 그랬어? 이거 누가 하는 말인지 신경 써야 된다 그랬잖아. 그치? 대화 따옴표가 나왔을 때 누가 하는 얘기인지를 너네들이 의식할 수 있어야 되지. 누군가 보자. 자, 하지만 어떻게 보면 전 참 재수가 좋은 편이었어요. 우리는 끝끝내 그 교문을 맘대로 들어갈 수 없었지만 그 대신 전 그보다도 더 비좁고 육중한 은행 문을 용케 들어갈 수 있었으니까요. 여기 까만 그 음영 처리가 되어 있긴 하지만 거기에다 밑줄. 자, 은행 문을
용케 들어갈 수 있었으니까요. 자, 얘가 뭐라 그랬어? 교문으로는 제대로 못 들어갔지만 어디는 들어갔대? 은행문. 그치? 여기에서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이 밖과 안의 차이를 드러내는 표현이 또 들어있어. 어디냐? 자, 교문 안으로 못 들어왔지만, 자, 이게 교문하고 은행문이 나왔단 말이야? 근데 사실 여기서 교문과 은행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얘는 안으로 못 들어왔지만 은행문 어떻게 했대? 안으로 들어왔대. 여기도 뭐가 나와? 아니란 단어가 나오지. 그치? 이거 계속 얘가 뭐야? 직장으로 와서도 아니라는 부분에 계속 집착하고 있다라는 게 보여. 그치? 이 부분을 살펴보셔. 자, 그래서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은행문을 들어가서 생각하니 전 그때 교문을 들어가기 위해 그토록 심한 노동을 벌인 것이 사실은 그 화성인들이 지키고 있는 학교문이 아니라, 자, 화성인에다가 세모, 화성인에다가 세모. 자, 화성인에다 세모를 치라고 하는 이유는 뭐야? 얘가 교문으로 안으로 들어가는 게 목표인데 누구 때문에 못 들어가? 화성인. 그치? 일단 좀 부정적인 인물로 드러내고 있다는 게 느껴지죠? 자, 이 아니의 목표라는 지점이 잡혀 있기 때문이야. 그치? 자, 은행문을 돌진해 들어가기 위한 사전 연습이 아니었던가 싶어지는군요. 아마 선생님은 그 기분 모르실 겁니다. 하하하, 뭐랄까. 지금 선생님은 은행이라는 데가 어떤 데인 줄 아십니까? 철창문을 가운데로 척 가로막아 놓고 그 철창문 양쪽으로 한쪽에선 안으로 밀려 들어가고 싶어 호심탐탐 기회를 엿보고, 거기다 밑줄 밀려 들어가고 싶어 나오지. 자, 또 똑같아. 여기서 은행 얘는 들어오긴 들어왔어.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나타내고 있는 게 그거지. 은행문 돌진에 들어가고 뭐 어쩌고저쩌고 나오면서 한쪽 선 안으로 밀려 들어가고 싶어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도 다 어디로 들어오고 싶어해? 안으로 들어오고 싶어해. 그럼 이쯤 되면 도대체 안이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 그치? 이 부분이 너네들이 지문을 읽으면서 의식이 돼야 되는데 이미 나왔어. 어디에서? 보기에서. 그치? 안은 뭐라고 그랬어? 세제의 안주와 보호를 받고 싶어하는 공간.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왔겠구나 라고 보면 이 작품이 왜 이렇게 되는지 이해가 난다고. 그치? 그래서 선생님이 지문을 읽을 때 보기를 먼저 살펴보고 보기를 기준을 잡으라고 하는 이유가 이거야. 여기에서 얘가 문 밖에서 안쪽으로 계속 들어오려고 집착하는 이유, 그게 체제의 안주와 보호를 뭐 저쩌고 이런 얘기가 나왔었단 말이야. 그럼 여기에서 작품 안에 그것들이 실현이 될 거고, 그치? 여기서 나와 있는 이 윤일섭이라는 사람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잖아, 안으로. 근데 얘뿐만 아니라 지금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싶어 해? 안으로 들어오고 싶어 하는구나 라는 게 본문에 나와 있지. 그치? 자, 다른 한쪽에선 이미 그 철창문 안에다 자리를 잡아놓고 바깥 사람에게 기회를 주지 않으려 쉴 새 없이 틈 입자들을 감시하고 그 자들을 내쫓을 채비를 하고 앉아있는 그런 사람들과 살벌한 대치장 같은 곳이죠. 안쪽 사람들은 그 채비가 얼마나 대단한 줄 아십니까? 기회 있으시면 선생님도 언제 그 사람이 싸움에 대비하고 있는 완벽한 포진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쭉쭉쭉쭉 이렇게 나와. 그래서 그 뒤에 있는 내용들은 너네들이 읽어봐서 알겠지만 다 뭐야? 이 윤일섭이라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고, 어디로? 안으로 계속 들어가기 위해서 집착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어.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서 하나 너네는 이게 그냥 표면에 드러나지 않는 사람이 있어. 서술자이고 얘가 뭐라고 얘기하는 사람? 선생님이라고 얘기하는 사람 있어. 그치? 선생님이라고 얘기하는 사람. 이거 뭔가 중간중간 보면 나와 있잖아. 그치? 선생님이라고 얘기하는 사람. 그럼 이 선생님은 누구겠니? 우리가 내용에서 추론해 보건데 얘가 뭔가 상담받고 있는 사람인 것 같지? 그치? 그래서 얘가, 그럼 인물이 이제 둘이 나온 거 아니야? 이 작품에. 그리고 인물이 둘이 나왔을 때 이 인물이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를 비교해야 되는데 얘는 뭐야? 얘의 관심사는 아니야. 그치? 그럼 이 서술자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를 너네들이 구분을 하면서 읽으셨어야 돼요. 자, 어디를 보시냐면 그 1페이지 오른쪽에 중간쯤에 보면 중간 문단 걷잡을 수 없는 비약과 전도가 함부로 감행되고 있는 얘기였다. 이게 나오지? 그치? 자, 걷잡을 수 없는 비약과 전도가 함부로 감행되고 있는 얘기래. 이 윤일섭이 한 얘기를 얘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
걷잡을 수 없는 비약과 전도라고 얘기했어. 자, 걷잡을 수 없는 비약과 전도. 이게 함부로 감행되어 있는 얘기였다. 이게 누구의 생각이니? 여기 나타나 있는 선생님. 그치? 선생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잖아. 서술자가 알려주는 거지? 자, 손 박사는 그래 어느 날 마침내 윤일섭의 전 근무지 점포를 찾아가 본 일까지 있었다. 은행 점포의 좌석 배치에 관한 이야기가 의외로 잦았던 데다 윤일섭의 그런 점포 얘기 가운데 그에게도 분명하게 짚혀오는 것이 한 가지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이 선생님이라는 사람이 누굴 얘기하는 거야? 손 박사를 의미하고 있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 둘의 입장 차가 여기서 일단 드러나요. 얘는 안에 집착하고 있고 얘는 이 일을 비약과 뭔가 전도의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으니까 좀 비정상적인 행위로 바라보고 있다는 게 드러나지. 그걸 의식할 수 있어야 돼. 그치? 이 소설이 어려운 이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이 윤일섭이라는 사람의 생각은 대화를 통해서 잘 드러났는데 누구는 손 박사의 생각은 잘 안 드러난단 말이야. 근데 인물이 나오면 이 둘의 가치관의 차이는 늘 구분하면서 읽어줘야 돼. 소설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그치? 자, 그래서 중략 부분 줄거리 그 이유 보면 뭐 윤일섭의 증세가 쇠창살과 관련이 있다고 본 손 박사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 병증이 호전된 윤일섭은 퇴원을 하게 된다. 그러던 어느 날 윤일섭은 새울타리 속에 갇힌 동물원의 동물들을 보다가 손 박사의 진단과 처방에 의심을 품게 된다. 손 박사가 진단한 내용이 뭐였어? 얘가 안에 집착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 벗어나야 된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그치? 벗어나라. 그럼 얘는 안에 집착하면 된다, 안 된다야? 안 된다야. 얘는 포인트가 뭐니? 얘는 밖으로 나와라야. 얘의 처방은 이거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얘가 안으로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뭔가 얘는 비약이 심하다라고 누가 생각한 거야? 손 박사가 생각한 거야. 그치? 그러니까 여기에서 기준으로 잡을 건 딱 안과 밖 요거 하나밖에 없었어. 작품을 볼 때 요런 그 두 가지의 관점의 차이가 나오는 부분들을 중요하게 읽으면 글이 조금 더 명확하게 드러나. 그치? 자, 그래서 거기 결국 손 박사는 여태까지 윤일섭 자기를 속이고 있었던 게 분명했다. 마음속의 쇠창살을 부숴 없애는 게 치료법의 첩경이라던 손 박사의 처방은 전혀 엉터리 없는 거짓이었다. 지금 얘가 손 박사가 한 처방이 윤일섭은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야?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구나. 그럼 그 왜 그런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을 해주겠죠? 손 박사가 뭐라고 궤변을 늘어놓고 자, 있었듯 세상에는 현실적으로 곳곳에 새울타리들이 마련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물론 그 새울타리 안에 쾌적한 공간을 혼자 독차지하고 즐기려는 자들을 위한 영리한 보안이었다. 여기서도 역시 얘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고 얘는 여전히 이 세상은 사람들이 안으로 들어가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런 거 있잖아, 니네. 뭐 니네가 아직 직장 생활을 안 해보긴 했지만 이렇게 은행 이렇게 가보면 이 앞자리에 이렇게 쫙 앉아있는 사람들은 누구야? 경력 오래된 사람들이 바깥에 앉아있어? 경력 많은 사람들이 바깥에 앉아있어? 그치, 이거 신입사원들. 신입사원들 다 잔뜩 앉아있잖아. 고객들 상대하지? 그치? 상대하고. 그리고 오래된 사람들 다 어디가 있어? 저 뒤로 가 있잖아. 그래서 이게 이 체계의 안주, 이게 이제 뒤로 가면 갈수록 얘네들은 보호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 얘 지금 정신과 상담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얘 말도 일리가 있지. 그치? 일리가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가치관, 얘의 가치관을 가지고 좀 바라봐줘야 돼. 얘의 말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치? 아, 그래서 이 사람 손 박사가 하는 말을 얘는 안 듣고 있구나 라고 얘기해. 그치? 그래서 거기 선택받은 자들은 그 안전한 새울타리 보호 속에서 기분 좋게 바깥 세상 구경이나 하며 살아가고, 선택받지 못한 자들은 바깥으로 쫓겨난 채 선택받은 자들의 모욕적인 눈길 속에서 우왕좌왕 방을 계속하고 있다. 이렇게 좀 나오지. 그치? 그래서 이 손 박사의 생각에 대해서 믿지 않고 이 윤일섭의 생각이 노출되어 있는 부분으로 일단 글이 마무리가 되어 있죠. 그치? 여기에서 너네들이 안과 밖이라는 이 보기에서 제시된 기준을 보고 바라봤으면 훨씬 쉽게 작품을 이해할 수 있었을 거야. 그치? 그리고 왜? 그 의미가 뭔지도 보기에 다 던져줬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 문학에서 나오는 이 보기는 늘 해석의 기준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형식적으로 그냥 읽어보라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내용을 제대로 읽고 이 기준을 잡고 본문을 들어봐야 돼. 그치? 그러면 선생님이 얘기한 것보다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었겠지. 그치? 자, 그럼 그걸 가지고 그럼 그 본문에 나타나 있는 내용이 이게 주된 내용이라면 실제 선택지에서도 그런 내용들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지에 대한 능력을 물어보는 선택지들이 드러나요. 그게 몇 번이냐면 2번이야. 2번도 그렇고 3번도 그런데 자, 2번 보면 기억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이렇게 드러났어요. 자, 기억. 이게 다 몇 번이니? 이번에 다 몇 번 했어? 이게 몇 번? 아? 아니야. 이번에 5번. 그치? 5번이지? 봐봐. 자, 5번 선택지 보면 기억은 쇠울타리가 쾌적한 공간을 독차지하려는 자들을 위해 마련된 역량 고안이라고 비판한 손 박사의 생각에 상응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왔어. 자, 이거 문제 딱 그거잖아. 손 박사는 이 아니라는 부분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윤일섭은 아니라는 부분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이것만 구분하면 금방 해결할 수 있었던 문제였죠. 여기 보면 역량 고안이라고 비판했니? 손 박사가? 아니지. 그 안의 의미를 손 박사는 뭔가 쾌적한 공간, 뭔가를 독차지하려는 공간으로 생각하지 않았어. 그냥 나가야 된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얘의 생각을 인정하지 않았지. 그치? 근데 여기에서 누구의 입장이야? 지금 윤일섭의 입장을 갖다 놓고 표현을 하고 있잖아. 그치? 그러면 그래서 이제 뭐 답이 5번이라는 거는 제대로 이해한 학생은 쉽게 받아들일 수는 있었겠지만 사실은 얘네 둘의 그 생각 차이를 제대로 읽어내지 못한 학생들은 문제를 풀기가 쉽지 않았겠지. 그치? 그래서 나오는 뭐 하나하나 내용으로 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찾고 뭐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문제에서 어떤 것들이 드러나는지를 보면 본문에서 중요한 내용들을 제대로 파악하면 사실은 바로 문제는 해결이 되거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너네들이 실질적으로 뭐 문제를 풀 때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니까 보기들을 활용해서 본문에서 나오는 부분들이 뭔지를 확인하시고 그리고 이게 실제로 문제랑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한번 보라는 얘기야. 그치? 이렇게 보면 이렇게 그러니까 본문 내용만 제대로 이해가 되면 문제가 좀 쉽게 풀리지? 그치? 이걸 볼 수 있는 문제였어. 그래서 이번에 답은 5번. 자, 그 다음에